어느 주말 점심.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됐는데 시청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이제 할 시간이 났어요. 제가 기다리시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집에서 편하게 만나자 하셔서 과일이랑 고기 좀 사왔거든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아유, 공무원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지 않은 또 바쁜 사람 쉬지도 못하게 약속 잡은 건 아닌지 맘 쓰였는데 이렇게 두 손 무겁게 오면 어떡하니.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우리까지 생기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정말 가끔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되니까 다음부턴 절대 이러지 마. 알겠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끼리 미안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지우야, 우리를 정말 엄마 아빠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먹고 싶거나 하면 언제든 얘기하고 이렇게 이쁘고 잘난 딸이라면 뭔들 안 이쁘겠냐면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격식 차릴 때마다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해. 엄마 아빠 난 안 보여. 어떻게든 돼. 아들은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우하고만 인사할 수가 있어. 겁나. 나도 할 일도 많고 엄청 바쁘거든. 내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돈 주고 사 먹으란 말만 하면서 지우한테는 언제든 편하게 얘기하라는 것 좀 뭐. 정말 제 부모님이 맞으신 거요. 살면서 처음 보는 목소리와 행동이라 심히 당황스럽거든요. 알아 이놈아, 너랑 지우가 같아. 자기 사업하는 놈이 바빠야지 그럼 한가해서 쓰겠어? 우리가 보기엔 아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구만. 바쁜 척은 질투할 거 질투해야지. 아이고. 글쎄 엄마는 예전부터 딸을 원했던 사람이라 우리 지우가 더없이 이쁘기만 한걸? 좋은 거 보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아들보다 지우가 먼저 생각난다면 말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순이 밀려났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너도 지우 속썩이지 말고 잘해. 엄마랑 아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거야. 자긴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삐지지 마. 그나저나 저희 빨리 밥 먹고 이 주변에 새로 생긴 쇼핑몰 가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예물 같은 건 필요 없다 하셨지만 상인의 자리에서 개선도 하시고 저희 집에 선물도 자주 해주시니 저도 뭐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보너스도 받았으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정말 딸이 선물해준다 생각하고 편하게 고르세요. 아셨죠? 아유 세상에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근데 우리 정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 받았음 그걸로 너희끼리 놀러를 가든 뭘 사든지 하지 왜 우리한테 쓸라 그래.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고맙다 지우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사준다고 하면 얼씨구 좋다면서 더 사달라 하면서 말로만 딸이라 생각하는 거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만. 뭐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니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우리 위해 쓰는 게 미안해서 그렇지. 우린 도와줄 형편도 결혼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이 사람도 참. 딸내미가 보너스 받은 걸로 선물해 준다는데 이러면 고맙다고 하고 받아야지. 안 그래? 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우리 딸 기분도 더 좋아지지 않겠어? 나야 뭐 선물 받으면 동네방네 우리 딸이 선물해 줬다며 자랑하고 다닐 거니까 당신은 받기 싫음 쇼핑몰 다녀올 동안 집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것도 싫어할 거면서 투정은. 아무튼 지우랑 주원이 배고플 텐데 얼른 밥부터 먹고 다시 얘기해보자. 아가씨 세상에 여기 계시면 인기척 좀 내주시지. 주방에서 뭐하고 계셨길래 저희가 한참 얘기 나눌 동안에도 나오질 않으세요? 저 정말 집에 아가씨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오신다길래 음식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셔서 급하게 완성하느라 인사를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됐는데. 배고프시죠? 준비 다 됐으니 앉으시면 바로 차려드릴게요. 네?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빨간데.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쉬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음식까지 차려요. 괜히 미안하게. 이미 이렇게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우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네? 차리는 건 내가 할게요. 참. 지우야. 다인이가 가끔 너랑 꾀병을 부릴 때가 있는데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얘 한두 번만 먹자면 버릇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미루기만 할걸. 주방이 계속 들어박혀서 계속 불 앞에 서 있었으니 열 올라서 얼굴 빨간 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앉아 밥 먹을 준비하렴. 우리 집에 초대받고 온 사람인데 음식을 왜 차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말고. 죄다인
뭐하고 있어? 앞으로 장차 우리 가족이 될 세연이한테 직접 밥 차려 먹으라 할 거 아니면 그만 꿈을 내고 얼른 밥상 차려. 아니요 아버님. 아가씨 꾀병이 아니라 진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더러 이미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처럼 편하게 생각하라 하시더니 왜 밥은 직접 차려 먹지 못하게 하세요. 누가 봐도 아픈 게 확실해 보이는데. 아가씨한테 더 이상의 부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음식 준비한 것만 봐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가씨는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 하고 다 만들어진 거 상에 올리기만 하는 거니까 제가 빨리 차릴게요. 아니에요 새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아빠 말씀대로 음식한다고 불 앞에 잠깐 서 있어서 그 열이 오른 것뿐이지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오빠 결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음식을 직접 차려 드시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끝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얼른 앉으세요. 그럴래? 나 결혼식 때까지 다이어트 해야 돼서 현미랑 길이 섞인 밥을 해달라고 했었잖아. 그거 따로 준비했지? 오빠 거 따로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저당밥솥으로 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야. 맞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새언니가 좋아한다는 육전을 만들긴 했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밑간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는 어쩜 요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 정도면 되겠거냐고 감으로 맞춰야지. 그걸 꼭 해봐 알아? 내가 이럴수록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자신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갑자기 이제 와서 모르겠다니. 그럼 불안한 음식을 지우한테 먹으라는 거야 뭐야? 됐어. 야, 너한테 화내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기특으로도 안 들을 거 괜히 내 입만 아프지. 됐으니까 새언니 말대로 여기 알짱거리지 말고 방에 들어가셔. 같이 밥 먹다가 우리 애들한테 바이러스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여러 사람 아프게 만들지 말고 약 먹으려면 네가 먹을 분량만 미리 덜어서 같이 가져가. 에이, 아가씨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같이 먹어야죠. 저는 생각보다 면역력 좋아서 그 흔한 잔병 치레 한번 하지 않은 몸이니까 멀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아가씨가 혼자 따로 방에 들어가 계신다면 그게 더 마음 불편해서 밥 먹긴커녕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얹힐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아가씨랑 시간 보내면서 더 친해지고 싶은데 무슨 그럴 쓸데없는 소리. 지우 네가 얘랑 친해지긴 왜 친해져?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 해서 다 같은 가족인 줄 알아? 걔는 내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하라는 얘기 주원이한테서 들었을 거 아니야.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 같이 밥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픈 김에 방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왜 자꾸 같이 먹자고 하는 거니? 꼭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큰 소리가 오가야겠어.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 야 최다인, 아빠 너 안 하시기 전에 빨리 들어가. 그나마 지금 새언니 있어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알지? 음식 차려준 건 고마운데 제발 눈치껏 행동하자. 너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가 단번에 망가졌잖아. 그냥 차라리 음식 빨리 만들어놓고 미리 방에 들어가지. 괜히 주방에서 마주쳐서 이게 뭔지. 어휴. 난 직접 차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다렸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미안해 오빠. 죄송해요 새언니. 저 계속 만들면서 냄새 맡아서인지 배가 하나도 안 고파서 음식 생각이 없어요. 이따 배고프면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기분 망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새언니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유 저 답답이. 친척 일 있으면 좀 좋아. 괜히 밥상 차려주겠다고 고집 피워서 분위기나 망쳐놓고. 지우야 많이 놀랐지? 우리가 원래 이렇게 큰 소리가 자주 오가는 집이 아닌데 요즘 들어 다인이가 또 말썽을 많이 부려서 아빠가 좀 예민해. 못 볼 걸 보여서 미안하다. 미운 짓을 엄청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맛이 좋아서 음식 하나 끝장나게 잘하거든. 방금 있었던 약간의 소라는 없던 일처럼 싹 다 잊고 다시 우리 가족끼리 밥 먹자. 그래 뭐 가족들끼리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빠도 이제 그만 인상 피고 숟가락 좀 들어. 지우가 놀라서 아빠 눈치 보느라 밥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잖아. 이렇게 지우 불러다 놓고 자꾸 이러고요. 에휴 저놈의 지지배가 지금까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 보탬도 못 대주다니.
한심한 년 같으니라고. 지 엄마나 오빠한테 잘하라고 그동안 먹이고 재우고 뻘짓 됐지 뻘짓 됐어. 아휴. 아무튼 간에 애가 좀 덜 떨어졌으니 앞으로 하는 짓 하지 말거래. 가족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래도 되고 그래야 되는 애니까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알겠니? 지금 기분에 밥도 안 들어가고 계속 표정이 굳어갈 것 같으니 잠깐 밖에 나가서 열 좀 식히고 와야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금방 들어올 거니까 셋이 먼저 맡고 있어. 우리 지우 볼 면목이 없네. 지우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애들 아빠가 항상 저렇게 화내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유를 알면 그럴 만했다고 얘기했을걸? 주원이한테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다인이가 우리 친자식이 아닌 입양한 아이란 거. 근데 실은 주원이 낳고서 둘째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하늘의 뜻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새 식구끼리 잘 살자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서 어린애가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고 안쓰러운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지 뭐. 그 어린 것을 혼자 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 주원이가 그렇게 원했던 동생이 생긴 거를 생각하면서 있는 힘껏 사랑해주며 키웠는데 애가 크면 클수록 누굴 닮은 건지 문제만 자꾸 일으키니까 내가 치고 나면 괜히 데려왔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 이래서 머리가 먼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건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지. 아가씨가 입양됐었던 건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동안 별말 없길래 사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으면 자식이나 다름없잖아요. 어머님, 아가씨한테 저 온다고 음식 준비해달라 하셨음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야지. 아픈 몸으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변기 옮기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니.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아버님은 가족도 자식도 아니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긴데. 그래. 이제 우리 지우도 우리 가족이니까 대충만 설명해 주자면 어릴 때부터 세상 그렇게 오빠를 쥐어잡듯이 괴롭히더라고. 원래 남매들이야 그러고들 크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해도 너무할 정도로 애를 못살게 굴자니. 별다리를 다 물어뜯어 놓질 않나. 얼굴을 샤프로 찍어서 샤프심이 박히게 만들질 않나. 주원이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다인이도 딸이라고 어떻게든 보듬으며 키웠어. 근데 이건 크면서 차리 드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잖니. 평생을 친동생도 아닌 동생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며 살았는데 커서도 오빠가 돈 버는 족족 뺏어가서 시장하고 노는데 다 써버리고 안 주면 몰래 훔치기까지.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내 다인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지우야. 내가 자기 만나고 나서부터 결혼 자금으로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내가 출장 간 사이에 통장이랑 도장까지 들고 가서 돈을 다 뺐었더라고. 그래도 동생인데 뭐 어쩌겠어. 이미 써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이다. 다는 못 돌려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빌었는데 웃음치고 가버리더라. 그동안은 뭘 해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면서 정이 떨어지더라. 어릴 때 난 결혼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나타난 동생 옆에 딱 붙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내가 속이 좋은 놈이라 이런 줄 몰라도 이 정도면 나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 동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지우야. 다 얘기해봤자 다 똑같은 얘기지 뭐.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집 떠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나가겠냐면서 꾸역꾸역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꼭 누가 집으로 올 때마다 남들 앞에서 저렇게 쉬워하면서 불쌍한 척 연기하고 도저히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 뭐 서로 얼굴 맞대고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아까 우리 가족끼리 즐거웠던 일만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어찌됐든 다인이도 우리 가족인데 이런 얘기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뱉게 될까봐 끝까지 참으려 했지만 뭔가 우리가 다인이 괴롭힌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란다. 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이니 지우가 잘 판단하길 바랄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그래도 전 예전부터 제가 느끼고 보는 것들만 믿지 남에게 전해 듣는 말은 잘 믿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오해는 더하지 않겠지만
아까 아가씨한테 하셨던 말들이나 행동들은 누가 들어도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대사나 행동으로 연기할 순 있어도 눈빛이랑 분위기까지 만들어내질 못하는데 저는 뭔가가 느껴져서.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같이 좋은 날 제 배에 괜히 끼어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버님도 나가셨고 저도 이런 기분으론 밥 먹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오해하지 않는다 해도 안에 아가씨가 있는 걸 아니까 자꾸 의식하게 돼서 다음을 기약하고 이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일주일 뒤. 아가씨, 여기에요. 갑자기 제가 만나자 해서 놀라셨죠. 아가씨하고 둘이 얘기 나누려면 이렇게 밖에서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저번에 집에 갔을 때 거실에 붙어있던 종이에서 아가씨 번호를 봤었거든요.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외워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 받았는데 혜영이었다니 받길 잘한 것 같아요. 그날 괜히 저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급하게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거든요. 꼭 얼굴 뵙고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만나자 해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저 때문에 불편함 느끼셨다면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 없게 만들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가씨, 저 오늘 아가씨한테 사과받기 위해 만나자 했던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요. 아가씨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도 왜 자꾸 눈치 보고 사과하고 그래요? 이런 모습이 집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오빠한테는 오늘 저랑 만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나갈 준비하니까 어디 가냐 물어봐서 알바 대타하러 간다 했거든요. 돈 벌러 간다면 언제든 좋다 하실 분들이니까. 제가 세연이 만나는 거 생각도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사실대로만 얘기해주세요. 원래부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아가씨한테 이런저런 일 많이 시키세요? 저 그냥 초대받은 입장이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아가씨도 가족의 일원인데 아가씨한테만 음식 준비하라고 한 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솜씨가 좋으니 맡아서 할 수는 있다 해도 제가 왔을 때 인사하러 나오지 않고 주방에만 계셨던 건 이상하잖아요. 같이 겸상하기도 싫어하시는 것 같고. 아가씨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맡아 하고 있어서요. 쎄한 분위기를 남들보다 잘 읽거든요. 아가씨 방에 들어가시고 놀란 저한테 이유 말씀하시면서 이해시켜 주시려 노력하시던데 제가 그날 보고 느낀 건 달라서 어떻게든 아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세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담해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친한 언니라 생각하고 편하게 아가씨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해줄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는데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대로만 믿고 사실이 뭔지 이유가 뭔지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마저도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절 따라 불러내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언니가 처음이에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는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물어보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보는 내가 다 가슴 아프네. 그동안 많이 참아왔을 텐데 오늘만큼은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나 아가씨 얘기 믿을 테니까. 언니도 아시겠지만 전 입양하거든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 놀이공원에서 혼자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거 보고 데려왔는데 누가 찾는다는 소식이 없죠. 계속 눈에 밟혀서 입양을 하셨대요. 오빠랑도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오빠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없었다면 오빠한테만 돈이 들었을 텐데 한 딸도 아닌 제가 있으니 오빠 뒷받침해줄 돈이 모자랐겠죠. 그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할 수 있는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첫 월급을 받아들였더니
정말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오늘 까먹을 애가 아니라 벌어올 수 있는 애로 생각이 바뀌신 건지. 그때부터 계속 돈을 요구하셨는데 절 안아주던 따뜻한 품과 사랑 가득했던 눈빛을 다시 한번 받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기 급급했죠. 근데 결국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단 한 번도 따스한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성인 돼서 이것저것 취직해서 버는 돈은 부모님께 드리는 게 당연시 됐고, 따로 생활비 벌어야 됐던 저는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알게 되셔선 몽땅 오빠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은 돈 한 푼 없이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몇 년을. 그마저도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좀만 많아도 숨쉬는 게 힘들어서 퇴사하게 됐는데 이제 돈도 못 벌어오니까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고아원에서 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많이 억울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집을 나가 혼자 살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먹도록 앞가림도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친부모한테 버림받고 새롭게 생긴 가족한테도 필요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니. 차라리 어디 다쳐서 보험금이라도 많이 받아주면 이렇게 미워하진 않을 텐데. 저 너무 한심하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직접 배 아파 낳아야지만 자식이에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적이 더 크다는데 가슴으로 낳았어도 똑같은 자식인 거지. 어떻게 자기들 선택으로 입양해놓고 돈이 2배로 는 다음에 눈치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각오도 없이 무턱대고 입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자식보다 더 큰 사랑을 줘도 모자란데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다 이젠 그마저도 안 되니 식모 취급이라니. 말이 좋아 가족이지. 원하는 대로 부려먹는 종이나 노예처럼 아가씨를 대우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중학생 때부터 벌었던 돈을 모았으면 진작에 뛰쳐나가 혼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싫어서 일부러 돈 가져가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겠죠. 아가씨 절대 한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누가 감히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친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필요 없는 존재니 뭐니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요. 다쳐서 보험금이라도 받고 싶다니 친부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네? 버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딸을 못 찾아요?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더라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라도 찾는 노력을 했어야죠. 꼴랑 5살밖에 안 된 나이에 헤어지게 된 딸을 찾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했더라면 진작 찾았을걸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살진 않았을 텐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친부모를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정말 친부모였다면 내 아픔을 보다듬었을 것만 같아서 자꾸 찾게 되니까 그냥 버림받았다고 생각할래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오빠랑은 결혼한다고 하기 전엔 사랑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는 물을 정도의 가까이 사는 지인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일을 못해서 결혼자금에 보탬되지 못한 걸 알게 된 후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네요. 만 없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가족 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 겪게 만든 것 같아서 언니한테 많이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리는 것도 염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가 돈 구해서 빠른 시일 내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가씨 정말 절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이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함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요 아가씨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줄도 몰랐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결혼자금에 보탬이 되지 못해서란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저 그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엮일 생각조차 안 했을 거고 또 어린 동생 도움받아 사는 놈과의 결혼은커녕 연애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가씨. 아니 다인씨 이 시간 이후로 나 새언니가 아닌 그냥 다인씨 아는 언니예요.
제가 위로만 언니가 둘이라 동생이 없어서인진 몰라도 만약 동생이 있었다면 나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꼭 다인 씨 같았을 것 같거든요. 다인 씨가 정말 제 친동생이었다면 어릴 때 잃어버려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남들한테 이딴 취급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 알면 다인 씨한테 미안해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리 다인 씨가 제 도움받기 싫다 해도 제 직업과 직장 때문에서라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순 없으니까 그냥 속는셈 치고 한 번만 난 믿고 기다려봐요. 네? 아니요 언니. 괜히 저 때문에 결혼 안 하려 하시는 거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전 그 친가족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 그래요. 저만 없었더라면 오빠랑 결혼해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언니가 파혼하는 이유가 저라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다인씨 잘못 아니면 사과하지 말라고 했죠. 누가 다인씨 때문에 결혼 없겠다고 했어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구만. 다인씨 말대로 다인씨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저 사람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입양을 선택해 가족된 사람한테 돈을 갈취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든 간에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요. 단정하긴 어렵지만 난씨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공무원이고 시청에서 일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분명히 저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알면서도 제 발로 그런 결혼을 선택할 만큼 멍청한 여자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다인씨 때문에 결혼 없는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절 그런 사람들에서 구해줬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예전에 사람 찾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형사님들하고 실종 아들 찾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쪽에서는 뭐 아는 사람도 꽤 있어서 많이 도움받을 수 있고 이런 쪽에 촉이 좋아서 한 번은 믿어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 느낌으론 분명히 친부모님께서도 다인씨 그리워하고 계속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나지 않겠지만 살았던 동네나 놀이공원 어딘지 알려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 달 뒤 어느 날 원장님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오늘 애들 진료받은 건 서류 작성해서 첨부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해요 담당자님.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진료봉사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된 거예요? 네? 전달 못 받으셨어요? 저희도 알아본 것들은 다 마감됐다길래 반쯤 포기했었는데 땡땡멍은 교수님께서 먼저 연락하신 거예요. 자리가 남아있다면 보육원에서 진료봉사하고 싶다고 팀 꾸려서 오실 수 있다던데.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바로 날짜 잡고 진행하기로 한 거죠.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보육원이나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진료봉사 자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대개는 팀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자주 그러신다던데. 애들 친자식처럼 대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대요. 봉사를 해도 겉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대충 신용만 하다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직접 연락까지 해주셨다면 없던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오시네요. 교수님!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늘 밝고 웃음만 넘쳐야 될 애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자유롭게 병원에 올 수 있지만 소외된 아이들은 병원 한 번 오기 힘드니 원. 보육원마다 지정병원이 있대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충당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라도 손 보탤 수 있을 때 보태야죠. 저 때문에 초반엔 병원에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듣고 표창장도 받게 되니 지금은 최대한 제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해 넘어가기 전에 보육원 봉사 한 번 더 다녀오자 했더니 바로 그러랍니다. 덕분에 사랑스러운 애들을 보게 됐네요. 어머, 이런 거 진심에서 우러나오질 않으면 억지로는 안 되는 건데 애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소문대로시네요.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신다면 소외된 애들이 외롭지 않을 텐데 존경심이 절로 드네요. 그러게요. 오늘 교수님 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이지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달까요. 가끔은 일에 치여 사는 게 힘들다 보면 나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던데 참. 대단하세요 교수님. 소외받는 아이들이 줄어들려면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직업을 떠나 인간 자체로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 위안 삼아 하는 것 뿐이니 저보다 두 분이 더 대단하시고 존경받으실 자격이 있으시죠. 저는 내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한참 지난 일이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리고 딸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며칠을 밤새우고 피곤한 상태라 해도 아이 두고 졸면 안 됐었는데 레지던트로 밤낮없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일하다가 딸의 생일 맞이해서 오프 신청하고 놀이공원을 놀러 갔었거든요. 놀이기구 태워놓고 벤치에서 살짝 존다는 게 그만 쉽게 잠이 들어버렸고 깬 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더군요. 놀이공원을 이잡듯 뒤집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고 CCTV에도 찍히지가 않았어요. 땅으로 꺼진 건지 하늘로 솟은 건지 사람만 있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신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찾으러 다녔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했죠. 살아있더라면 지금쯤 20대 후반일 텐데 얼마나 이쁠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것밖에 못하네요.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따님분 잃어버리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괜한 소리를 해서 이런 아픈 기억 떠올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교수님.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따님분 꼭 살아 계실 거고 아빠의 진심과 노력 분명히 알아줄 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고 봉사 다니며 그때의 딸 또래 애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위로를 받았나 봅니다. 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언젠가 나타나줄 너를 위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전 존경한다, 대단하다란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봉사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진심으로 애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애들이 많아 고마울 따름이에요. 교수님 성함이 최혁자 근자시던데 따님분 성함이 혹시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또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당시 따님분 나이가, 아니 혹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는 따님분 특징 같은 거 있으세요? 이 혈액형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어디신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어머, 깜짝아. 아니, 담당자님 숨 좀 쉬고 한 가지씩 물어보세요. 그렇게 연달아 질문을 하시면 교수님이 답을 어떻게 하셔요? 아닙니다. 담당자님께서 궁금하실 수 있죠. 제 딸아이 이름은 최다인. 그때 나이가 6살쯤 됐었나? 혈액형은 엄마랑 똑같은 O형이에요. 저는 레지던트였을 때부터 쭉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서 다른 건 없고 다인이 특징이 글쎄요. 워낙 어릴 때라 제 기억이 맞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엉덩이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다인이가 왜 자기만 엉덩이에 점이 있냐면서 매직으로 제 엉덩이에 그려서 지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또 뭐가 있더라? 절 닮아서 무쌍인데 눈이 크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코는 동글동글해서 많이 귀여웠는데 애들은 크면서 두세 번 정도 생김새가 변한다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저도 큰 모습은 상상만 해봐서. 핏줄이니 만나보면 단번에 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보니 자기 모습도 몰라줘서 아직까지 아빠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참, 그러므로 아빠 자격이 없죠. 교수님, 따님분 성함이 최다인이라고 하셨죠? O형의 무쌍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6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동안 왜 찾을 수가 없었지? 서로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대체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었다뇨. 설마 우리 다인이 알고 계세요? 다인이 살아있습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수소문을 해도 뚜뚱 찾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인이? 아픈데 없는 거죠?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거죠? 교수님, 다인씨 살아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건강히. 저 정말 다인씨가 버림받은 거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찾으려고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인 씨를 위해 열심히 살아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다음날. 아유, 지우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그날 그러고 가서 연락이 통 없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정말 좋다. 어서 들어오렴. 어머님, 아버님께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연락을 미리 드리고 올 걸 그랬나요? 아이고, 아니다 지우야. 어떤 자식이 자기 집에 오면서 연락을 하고 오니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하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고. 아이고, 우리 지우 그냥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마음이 통 불편했는데 집에 와줬으니 됐다. 나간 일은 다 있고 오늘 다시 좋은 시간 보내자꾸나. 우리 지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빠가 다 사줄 테니 편하게 말해보렴. 저기 어제도 고마운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은 누구 오셔? 누구신데 우리 집까지? 내 딸 다인이 어딨어? 다인아, 최다인. 아니, 그쪽은 누군데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와서. 다인이를 어떻게 알고 찾아요? 다인이 어머니 우리 딸인데 멀쩡하게 생겨서는. 이 아저씨가 미쳤나? 얘 지우야, 이 사람 누구니? 나 아는 사람이야? 아빠? 아빠 맞아요? 아빠! 최다인, 아빠래니? 여기서 네 아빠가 나 말고 또 있어? 이 인연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줬더니 누구한테 아빠라 그러는 거야 지금? 좋은 말할 때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히 내 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뻔뻔한 새끼들. 니들이 한 짓을 몰라서 딸이라 짓거리는 거야? 남의 딸 데려갔으면 제대로 사랑 주면서 키우든가. 부모 가슴 찢어지게 땀보다도 못하게 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날 막아? 내가 다인이 친부고 다인이 데려갈 거야.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한시도 더는 못 둔다고. 내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다해서라도 니들한테 지옥이 뭔지 보여주고 철저히 짓밟아 줄 테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세상에, 이 도대체 무슨 난리라. 당신이 친아빠는 증거 있어. 사람들이 그쪽 말 믿어줄 거야 할 것 같아. 정말 친아빠였으면 진작에 찾을 노력을 했어야지.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길래 이제 와서 친아빠 행세라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이 딸 없이 편하게 살 동안 우리가 개고생은 다 하며 키워놨더니 데려가겠다니. 그건 말도 안 되지. 누구 좋으라고 데려가? 절대 못 데려가. 응? 아빠 따라서 갈 거예요. 아니, 갈 거야. 이 집에서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다 지옥 같았어. 딸이나 동생이 아닌 그저 이 집의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어느 돈마다 뺏기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었다고. 당신들이 기껏 날 데려다 키워줬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됐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딴 소리를 어떻게 짓거려? 나도 이제 친가족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들이 나 붙잡을 권리 없으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다들 노력을 안 했다니 진짜 소름 끼치게 뻔뻔하다. 상식적으로 애가 혼자서 울고 있어서 데려왔었다면 진정시킨 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부모 찾아줄 노력을 했어야지. 정말 입양해서 자식으로 키울 생각이 있었음 데려오고 바로 입양 신청이든 뭐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알아보니 그딴 건 일도 없고 호적 또한 최 교수님 밑으로 그대로던데 친부모가 찾아올까봐 주소지에 다인씨 이름도 안 넣었잖아. 그러니 그동안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 정보도 안 나오지. 당신들이 신고만 했었어도 다인씨 진작에 친부모 찾아서 이딴 취급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 처음에 입양했다는 거짓말로 사람 속이면서까지 데리고 살더니 그때로 안 되니까 짐짝 취급하면서 구박을 하다니. 당신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키우려고 데려왔냐? 돈 못 벌면 집안일이라도 대신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당신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놓고 왜 그 모든 구박과 핍박은 다인씨가 감당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고도 친아빠 따라가겠다는 사람을 무슨 자격으로 붙잡아. 가짜는 부모 행세 그만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모든 증인이자 증거가 될 준비돼 있으니까 법적 조치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 후로 최 교수님은
다인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전 남친과 부모들은 어떻게 의사라는 걸 알았는지 그동안 키워줬는데 이렇게 입 싹 닫고 그냥 데려갈 수는 없다며 금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완전 진절머리가 난 저는 바로 이혼을 통보했고 계속 붙잡는 전 남친에겐 욕설과 함께 참언을 내렸답니다. 다인 씨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좋다며 신고를 말렸지만 최 교수님은 괘씸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전 남친 부모님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여러 법적 자문을 구하러 힘을 쏟고 계신다네요. 잃어버린 아이를 데려가 신고하지도 않고 20년이 넘도록 입양했단 말로 속여 데리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을 가로채려는 것도 모자라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며 집에만 두고 식모살이를 시켰던 사람들. 그들을 과연 키워준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글쎄요. 상황을 지켜보고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최 교수님과 다인님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